예, 제가 지난 금융위원회 국감 때요, 그 판교 대장 개발 사업,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한 공익 설계하고 하천대유, 토건비리 세력, 국민의힘 계열 카르텔이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강탈한 도둑 설계하고 이렇게 설계가 구분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금융사에 불리한 배당 조건이 있더라도 참여하라고 했을 뒷배,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이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지금 돼 있어서 산업은행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은행하고 대장동 그 개발 컨소시엄 가지고 경쟁을 했던 그 대표 주관사고, 기업은행은 하나은행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한 주관사였습니다. 이 두 은행 책임지고 계시는 회장님, 행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산업은행 회장님, 혹시 이번 그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좀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예, 사업계획서를 예. 보고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혹시 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밀렸는지 혹시 살펴보시니까 뭐 나온 게 있었던가요? 그거는 저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조건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제가 평가하지 한번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저거는 보시는 거는 컨소시엄 배점표, 이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아실 텐데요. 점수가 가장 높게 배점이 높게 그 배정된 분야가 보상하고 재원조사라고 입니다. 이게 1000점에서 각각 100점씩인데요. 두 은행이 어떻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면요. 보상계획을 우선 보면 하나은행은요, 사업계획서에 보상계획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고 8쪽이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쪽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주하고 생활대책 수립이 단 2쪽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이 심사에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 즉 이주대책을 수립했냐는 다 뭐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주대책을 잘 마련했냐, 여기서는 하나은행에 손을 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준비가. 두 번째, 재원조달 쪽입니다. 이 재원조달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가 잘 드러나는 게 관건일 텐데요. 구성을 보면 이 역시 하나은행 쪽이 산업은행 쪽보다 재원조달 능력에서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개 사업계획서 비교를 통해서 보면 성남의 그 도시개발공사가 이 하나은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행장님께서도, 회장님께서도? 예, 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아니 뭐 그냥 지금 드러난 것들만 보면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그동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보니까 이 개발 사업에 12개쯤 참여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5개는 직접 할 기회를 가지셨고 나머지는 못 가졌어요. 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거기도 보면 저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읍들하고 산업은행 그 점수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월등하게 나요.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나게 돼 있더라고요. 대개 이 개발 사업에서 이 민간에만 맡기면 그게 문제가 계속 그 불로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특정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엄청나게 가져가니까 요거를 없애보자고 한 게 이제 당시 이재명 시장의 생각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걸 한 건데, 이 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하려면 공영개발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건 이제 민관 반씩해서 참여한 경우인데, 만약에 좀 산업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런 개발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었으면 오늘 이 시끄러운 이런 이 화천대유의 전횡 같은 게 없을 거다. 그리고 판교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이 보다 공익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회장님 어떻게 보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산업은행 같은 이런 국책은행들이 이런 공영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이런 그 불로소득을 가지고 이 장난치는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행 행장님께도 좀 여쭙게요. 네. 지금 보면 기업은행이 그 배당을 보면 은행권 43% 갖고 있는 은행권에 33억 지금까지 3년간 배당 받고 나머지는 다 이제 7% 갖고 있는 화천대유하고 SK증권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무슨 이상하다는 이런 그 감이 있었다거나 이런 데 대한 뭐 보고서 같은 게 없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당시에 저희가 보고받기로 하나은행에서 제안 서류를 보고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지 여부를 금융사로서 결정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우선주와 보통주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우선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이걸로 인한 리스크가 적은 쪽을 선택했던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성남시의 의지가 가령 시장의 의지가 이렇게 저렇게 제가 도둑 설계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의 참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배당하고 거기에 뭐 참여를 이만큼씩 해라 이런 그러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은행 거기 같이 참여하는 은행들도 그랬어요. 하나은행이 이제 대표 주관사고 저희는 공동 주관사로 예.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 아니 그러니까 성남이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계를 그러니까 주주 협약이죠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이 하고 있는 주주 협약에 개입해서 그쪽의 의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 은행으로서는 거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그때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수수료를 200억 플러스 대금해가지고 300억을 받았는데 이때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사결정에는 다른 금융기관은 참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 협약 내용 중에 대표 주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수수료를 배당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역시 성남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쪽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이제 그 결정하는 것이 그 계약서 그 서류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니까 은행들은 금융기관에서 한결같이 그래요. 개발 사업에서는 배당금과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 대신이 여기서 초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불로소득을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몫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인식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안정성 쪽에 아무래도 주안점을 좀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국채은행이 이런 개발 사업에 개입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면 공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대표 주관사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전체 틀을 짜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번과 같이 일부 소수의 개발 이익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